미국의 악당, 아니 악동 대통령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죠. 바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미국 SNS에서는 와인잔에 세제나 락스를 담아 밝은 얼굴로 건배를 하는 사진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됐으니 이거나 먹고 죽자는 농담이었죠. 미국 시민들이 우려했던 대로 트럼프는 상상 이상의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워우, 오바마의 기후환경 협약 탈퇴 정도는 놀랍지도 않습니다. 대놓고 개발도상국 국민들의 비자 발급을 정지하거나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국경에 장벽을 세우는 기상천외한 행정명령들이 이어졌으니까요. 지금이 21세기가 맞는지 의문이 드는 행보들이었죠. 자칭 세계 경찰이라 부르는 국가치고는 상당히 차별주의적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시민들은 트럼프가 이렇게 행동할 것을 알고도 그에게 표를 주었습니다. 아, 어떻게 아냐고요? 이미 트럼프의 공약에 다 나와 있었거든요. 대놓고 선을 그어 차별을 조장하고 다수의 국민이 아닌 소수의 특권층만을 위한 공약을 내건 후보가 당선되는 이 상황. 혐오를 주장하는 그들이 어떻게 한 나라의 리더 자리에 당선될 수 있었던 걸까요? 누가 그들을 어떤 이유로 뽑은 걸까요?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으로 유명한 작가 마이크 샌델은 그가 최근 발행한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로 능력주의 때문이라고요. 오늘 우리는 공정하다는 착각이란 책을 통해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를 지지한 공화당의 트럼프가 어떻게 저소득층, 저학력자들의 표를 얻고 당선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민주당이 저소득층, 저학력자 백인 남성들에게 구라를 쳤거든요. 정확히 말하자면 저학력자 백인 남성들은 민주당이 자신들에게 구라를 쳤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하면 된다는 거짓말이요. 전문 용어로 능력주의의 허상을 느끼게 된 겁니다. 능력주의란 쉽게 말하면 개천에서 용날 확률이에요. 능력만 있다면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일도 가능하다는 얘기 다들 들어보셨죠? 우리 사회에도 만연하잖아요. 여전히 이 문장을 뿌리 깊게 믿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아메리칸 드림은 이 능력주의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내가 비록 이민자라도 가진 거 하나 없이 몸뚱이 하나만 덜렁 미국 땅에 떨어졌더라도 노력만 한다면 뭐든지 될 수 있다는 강한 신념이었죠. 마이클 샌델은 이 능력주의 자체가 말도 안 된다고 비판합니다. 진짜 능력주의는 존재할 수 없고 만약 존재한다고 해도 그건 절대로 정의로운 것이 아니란 거죠. 아니, 스스로 노력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게 왜 구라라는 거야? 나도 인생을 지금껏 그렇게 살아왔는데 라는 의문이 들 겁니다. 지금부터 능력주의가 왜 허상인지에 대해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걸 들은 후부터는 본인이 잘났다고 지겹도록 떠들어대는 친척, 친구, 직장 동료를 깔끔하게 무시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능력주의가 허상인 이유, 첫 번째, 인간은 완전히 자신의 능력만으로 성공할 수 없다. 부잣집에서 태어난 사람, 화목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 교육과 인프라가 잘 마련된 도시에 태어난 사람이 성공한다면 그건 온전히 그 사람의 능력만으로 성공한 것일까요?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캐롤린 홉스비와 하버드 대학의 크리스토퍼 에이버리 연구팀의 조사 결과를 보면 수학능력 시험 성적이 같은 학생 가운데 고소득층의 자녀가 명문대에 입학한 경우는 무려 78%에 달했습니다. 반면에 저소득층은 34%밖에 안 됐죠. 좋은 점수를 받았더라도 학비 때문에 진학을 포기하거나 등록금이 저렴한 2년제 전문대나 4년제 주립, 시립대학을 선택한 겁니다. 이미 아이비리그의 대학생 3분의 2 이상이 소득 상위 20% 이상 가정의 출신이란 거 알고 계시나요? 그럼 프리스턴과 예일 출신 학생 중에 소득이 하위 60% 출신인 학생 수보다 상위 1% 출신인 학생 수가 더 많다는 건요. 부모가 선물한 학위를 들어보이며 열심히 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건 제 노력에 대한 보상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맞을까요? 그럼 가난하고 가정에 불화가 가득하며 아무것도 없는 시골에서 태어난 사람이 성공하면 그건 그 사람의 능력으로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재능이란 게 있잖아요. 아, 재능도 능력 아니냐고요? 자, 지금부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비욘세만큼 노래 연습을 한다고 해서 그녀와 같은 세계적인 탑스타가 될 수 있을까요? 우사인 볼트만큼 운동을 한다고 해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실제로 우사인 볼트는 자신의 훈련 파트너인 요한 블레이크가 훨씬 많은 시간을 훈련에 투자한다고 말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노력만 한다고 된다는 게 아니란 겁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재능이란 건 완전히 천부적인 운에 따라 부여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돌려 돌림판으로 운 좋게 얻게 된 재능으로 성공하게 됐다. 이걸 자신의 능력만으로 이룬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오히려 이쪽이 더 운빨축의 느낌 아닌가? 능력주의가 허상인 이유 두 번째. 능력주의는 결국 오만을 위한 빌드업이기 때문이다. 여기 두 나라가 있습니다. 둘 다 재산과 소득이 똑같은 수준으로 불평등하죠. 부자가 100달러를 벌 때 가난한 사람은 1달러밖에 벌지 못합니다. 아주 불평등이 심각하죠. 그런데 한 곳은 신분사회고 다른 한 곳은 능력주의 사회예요. 신분사회에 태어난 귀족은 당연하게 가족의 부와 명예가 자신에게까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죠. 농민으로 태어난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귀족은 가족으로부터 물려받을 재산을 바라보며 아, 내가 능력이 좋아서 부자가 됐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에게 양심이 있다면 말이죠. 스스로가 운이 좋아서 귀족이 됐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니까요. 농민도 자신의 가난에 대해 아, 내가 게을러서 가난해졌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신분사회에서 농민은 아무리 노력해봤자 귀족이 될 수 없으니까요. 그는 그저 운이 나빴을 뿐입니다. 이런 구시대적 시스템은 단점이 매우 많지만 그래도 심리적인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귀족은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며 오만해지지 않고 농민은 가난한 상태에 대해 자책하며 불필요한 죄책감을 가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반면에 능력주의 사회는 신분사회와 똑같이 부모와 환경의 덕으로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통해 마치 성공을 공정하게 쟁취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워하며 떠들겠죠. 나처럼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노력하면 뭐든 될 수 있다.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능을 살릴 수 없는 환경,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발목을 잡는 상황들 때문에 온전히 노력하지 못했음에도 그는 스스로를 탓하며 자책의 늪에 빠질 겁니다. 내가 성공하지 못한 건 내가 게을러서야. 왜냐면 이 사회는 노력하면 뭐든 될 수 있는 사회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하하, 아주 익숙한 모습들이죠? 시작이 똑같았으니 그 안에서 발생하는 불평등과 양극화 상황에 대해서 당연하게 모두 내 책임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과연 정의일까요? 앞서 나가는 사람은 계속해서 앞서 나갈 테고 뒤처진 사람은 계속 뒤에만 있을 건데 같이 출발했으니까 현재 상태에 대해서는 모두 스스로가 책임지고 떠안고 살아야 한다는 게 과연 정의인지 마이클 샌델은 묻습니다. 자, 여기서 슬슬 이 능력주의의 기이함이 느껴지기 시작하실 겁니다. 이렇게 논리적 오류가 많은 능력주의라는 이념이 어떻게 전 세계 리더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된 거지? 이 능력주의에게 어떤 매력이 있길래? 능력주의가 가진 매력은 선악과처럼 아주 유혹적이고 달콤합니다. 인간에게 본인의 성공이 정당하다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거든요. 남들에게 본인처럼 살면 된다고 떠들어댈 수도 있고요. 트럼프의 상대 후보는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이었습니다. 대통령은 민주당의 오바마였고요. 오바마. 샌델은 오바마를 대표적인 능력주의가 주는 자만심에 빠진 인물이라고 지적합니다. 오바마는 항상 자신이 교육을 통해 성공을 성취해냈다고 피력했죠. 교육만이 올바른 정보를 얻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만들고 그렇게 얻은 올바른 정보를 통해 옳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든다고요. 그의 정책 방향 중에는 실제로도 교육과 관련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 스스로가 교육을 통해 옳은 선택을 하는 인간으로 성장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게다가 민주당은 이미 의원 대부분이 대졸자일 정도로 엘리트 집단으로 변모한 지 오래였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오바마처럼 교육에 대한 정책을 주로 펼쳤어요. 자, 여러분, 트럼프를 어떤 계층이 지지했다고 했죠? 바로 저학력자 백인 남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죠. 내가 하는 일은 돈을 잘 버는 전문 직업인들의 일에 비해 시장에서 별 가치가 없어. 그러니 사회적 인정도 쥐꼬리만한 월급도 당연해. 그런 와중에 오바마 대통령이 나서서 외친 겁니다. 교육받은 사람만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 그건 저학력자와 민주사회에 대한 무시나 마찬가지였죠. 민주사회에서 다양한 의견과 반대의 목소리는 반드시 필요한 법이니까요. 그리고 팩트를 보자면 배운 사람만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전제도 틀렸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민주당이랑 공화당이랑 둘이 의견이 같아야 하지 않겠어요? 둘 다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만 있는 집단이니까. 민주당의 저학력자에 대한 무시가 만연해지고 있을 때 등장한 것이 바로 트럼프였습니다. 트럼프는 선정 과정에서 노력하면 당신도 성공할 수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저건 민주당의 메시지였거든요. 대신 외국인과 난민을 차별하자고 고래고래 외쳐댔죠. 샌델에 따르면 트럼프는 아주 똑똑한 방법을 취한 겁니다.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저소득층, 저학력자 백인 남성 계층의 특수성을 꿰뚫어 본 거죠. 이들은 묵묵히 자신의 차례가 오길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어떤 차례냐? 바로 자신이 성공할 차례입니다. 노력하면 뭐든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에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았으니 이제는 성공이 자신을 찾아와줄 때가 됐다고 여겼던 거죠. 그런데 웬걸? 민주당은 미국인 백인 남성이 아니라 여성, 외국인, 난민과 같은 사회적 소수자들을 위한 정책을 내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회적 소수자들을 보면서 저학력 백인 남성들은 내가 그래도 쟤보다는 낫지 라는 심리적인 백인의 특권을 누릴 수 있었는데 그 특권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학력자 백인 남성들은 민주당을 뽑게 되면 현재의 상태와 같아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이를 놓치지 않았죠. 도널드 트럼프는 이후 자신의 승리에 대해 이런 감상을 남겼습니다. 난 덜 배운 사람들을 사랑한다. 능력주의는 이렇게 가난한 노동자들이 부자들의 정당인 공화당 후보자에게 표를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마이클 샌델은 이걸 능력주의가 만들어낸 포퓰리즘의 반격이라 표현했습니다. 능력주의라는 환상에 진절머리가 난 사람들이 노후력만 외쳐대는 집단을 거부했다는 거죠. 마이클 샌델은 공정하다는 착각을 통해 허상인 능력주의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제시합니다. 20세기 미국 정치 철학자인 존 롤스의 주장을 인용하면서요. 롤스는 재능 있는 사람한테 핸디캡을 주는 것이 아니라 승자가 남들보다 불운한 사람들과 승리의 과실을 나누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재능 있는 사람들은 재능 있는 대로 마음껏 뛰어놀게 해주고 만약 그로 인해 얻은 보상이 필요 이상으로 부풀려지게 되면 사회 공동체 전체와 나누어 가지면 된다고요. 왜냐하면 재능 있는 사람의 성공은 절대 자신만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공동체와 나눈다는 건 이런 겁니다. 한 노동자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의 임금은 연평균 임금에 미치지 못하죠. 그런 사람에게 일정 금액의 소득을 얹어주어 생활권을 지켜주는 겁니다. 당연히 연평균 임금만큼 주는 건 안 되죠. 그럼 누가 승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싶어지겠어요?
임금의 20% 정도만 더 주는 방식으로 소득을 늘려주면 임금이 늘어나는 만큼 20%에 해당하는 금액도 늘어날 테니 일하려는 의욕이 시들해질 일도 덜할 겁니다. 그리고 그가 연평균 임금 이상의 돈을 벌게 되면 더 이상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 지원 사업에 필요한 돈은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성공할 수 있었던 승자가 지원해주는 거죠. 물론 이런 방법만으로 현재의 불평등함이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마이클 샌델은 일단 모두가 성공해야 한다는 주의를 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공한 사람도 신분 상승에 실패한 사람도 자신의 자리에서 만족할 수 있고 스스로가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요. 오늘은 트럼프라는 이상한 정치인이 왜 그토록 인기가 있었는지, 어떻게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을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잠깐 언급되었던 균형수당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